말도 안 되는 조합이죠. 낯선 그림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래놓고 일을 하래. 안전은 권리다. 문제는요, 이게 사업장에서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2019년 산업 재해 사고로 사망한 수가 무려 855명이라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다행인 건요, 이 수치가 1999년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건데요. 과거와 비교하면 좀 줄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셋이 뭉쳤습니다. 사실 이렇게 셋이 뭉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쵸. 예. 말도 안 되는 조합이죠. 낯선 그림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예방법까지 플렉스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이런 거 좀 한번 맞춰봐야 되는데 뭔가 좀 힙한 거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플렉스 힙한 거. 이거거든요. 플렉스는 원래. 플렉스가 원래 원래 플렉스가 이거예요. 돈. 그래요? 네, 플렉스가 이제 돈을 뭐 뽐내는 과시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안전을 플렉스하자.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외쳐보죠. 안전 플렉스! 우리가 안전을 플렉스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상황들을 피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매년 반복되는 4대 악성 사고를 제대로 파헤쳐 볼 텐데 먼저 4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물질로 막힌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사망. 그 맨홀에 이렇게 들어가서 또 계류장에 정박한 바지선의 내부 점검을 하던 작업자가 산소 결핍으로 사망한 사고 등 여름이면 더 늘어난다는 질식 사고는 발생했다 하면 약 90%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작업자는 한 명인데 네. 항상 사고 이후에 보면 사망자가 2명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놀래고 구하고 싶은 마음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가서 살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다가 같이 사고를 당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또 보호 장비 없이 그냥 막 당황스러워서 구하러 갔다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답변에 근접한 것 같네요. 산소 농도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농도가 높은 밀폐 공간에 들어가면 한 번만 숨을 들이마셔도 바로 그냥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이 한숨으로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저거 어떡해? 어머머머머머. 아니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되네요. 지난해에 경북 영덕에서는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작업자 한 명이 쓰러진 뒤에 역시나 같아요. 이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동료 셋마저 질식을 하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조사 결과 이들 모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호구만 착용을 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래서 저희 안전 플렉스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보호구는 필수죠. 이런 질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호흡기나 마스크 장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네요. 보호 장비가 전혀 네. 없는 것 같아요. 헬멧 네. 외에는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안에 유해 환경이 너무 그 농도가 높다고 했었으니까 산소를 미리 측정을 좀 해본다거나 아니면 전에. 네 유해 환경이 어느 정도인가 좀 미리 측정해 볼 수 있는 방식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환기 같은 거? 네, 환기를 좀 미리 시킬 수 있는 환경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혼자 작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상에 있든 뭐 지하에 있든. 맞아요. 네, 위에도 아무도 안 계셔. 네. 뭔가 둘이 있어야지 그래도 비상 상황을 좀 알릴 수 있는데 혼자면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마스크가 일단 저는 무조건 필수일 것 같은데 여기 엄청 많잖아요. 네. 오. 아, 이런 마스크들이 있구나. 네, 저런 마스크들이 작업하실 있더라고요. 때는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몇 개는 좀 멋있어서 사고 싶었는데 다 예방해 줄 것 같고. 송기 마스크 저런 것도 우리가 하기에는 그 해본 적이 없는 마스크기는 한데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할 것 필수인 것 같다는 같아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밖에 뭐 작업 중이라는 표시 하나만 있으면 그러네요. 훨씬 낫겠다 싶고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좀 해두시고 작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필수인 것 같은데요, 필수.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근절되지 않는 악성 사고 3위는요. 충돌 사고입니다. 짐을 들고 걸어가던 노동자를 덮치는 거대한 그림자. 화물을 가득 실은 2톤 이상의 지게차가 그대로 돌진하면서 노동자와 아이고, 충돌합니다. 아이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지게차가 후진을 하는데요. 문제는 뒤에 있던 동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사람이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 작년 한 해만 해도 이러한 충돌 사고로 인해 84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일터에서 매일 보는 산업 장비인데 충돌하는 순간 살인 장비로 변하게 되는 게 정말 무섭네요. 예. 살인 장비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나니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요. 세상에. 이게 이렇게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니까 뭐 자동차처럼 후방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만 뭐 아무도 없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면은 충분히 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더라고요. 일단 네. 잘 안 보여요. 예, 짐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기도 하고 예. 특수차다 보니까 이 앞에 길이나 뭐 장치가 되어 있는 거를 가늠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굉장히 높고 넓은 창고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게차를 어떻게 타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 뭐? 여기 지게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옵니다. 준비했거든요. 괜찮으시죠, 윤아 씨? 좀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괜찮은데 어디로 어떻게 들어와요? 자, 지게차 들어오시죠. 아, 지게차거든요. 전 진짜 지게차 들어올 줄 알았어요. 아니 요즘에는 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VR 체험으로. 왜? 궁금해, 오. 궁금해. 지금 보이지? 이런 운전하지. 근데 너무 빨라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운행 시 시야 확보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안 돼. 지금은 근데 앞에 운행 아까 시 시야 사람이 확보가 있었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더 무서워요, 지금. 지금 윤아 씨 저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아니 왜 눈에 눈물이 글썽해요, 지금.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앞에 분명히 사람이 있어서 내가 피하려고 하는데 이 속도도 너무 빠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아니 이게 시야가 확보가 돼 있을 때는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머, 네. 웬일이야. 그럼 실제로도 그런 상황으로 운전을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건 절대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을 피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이건 너무 안 되겠다. 저게 제일 위험해. 사실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운전면허하고는 전혀 다른. 네, 정말 특수 차량이잖아요. 그쵸. 예. 안전보건공단 VR 전용관을 통하면 방금 본 컨텐츠는 물론이고요. VR 장비와 교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생생한 교육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끔찍했던 충돌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잠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작업장에 그 자전거 도로처럼 그 노동자 전용 안전 통로랑 이제 지게차 아, 지게차만 네,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으면 좀 사고가 덜하지 않을까. 동선이 겹치거나 인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계가 다니는 통로와 가까운 출입구의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해서 뭐 비상등이라든지 비상벨 같은 경보장치를 설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 보여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야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짐을 너무 높게 실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게 근데 사실 일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저거를 낮게 쌓기보다 아, 여기 몇 개 더 쌓으면 더 금방 끝나는데라는 생각이 사실 맞아요. 가장 큰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운전을 하신 분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관리자가 반드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었고요. 지게차 운전자는 안전띠를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제한 속도를 또 지키시고 화물의 낙하나 충돌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절되지 않는 악성 사고 2위는요. 작년 한 해에 1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산업재해 사고 원인 2위인 바로 끼임 사고입니다. 작업장에서는 사람의 손이 필요로 하는 공정이 참 많은데요. 한 자재의 생산 작업장에서는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작업자를 미처 보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 노동자의 팔과 상체가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발을 내딛는 순간 몸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재를 놓고 난 뒤에 걸어가서 기계를 작동시키는데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가 그대로 프레스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너무 익숙한 장비들이니까 아무 일 없겠다 이렇게 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저렇게 되는 거니까 저 때는 뭐 손 쓸 방법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정말. 와, 플라스틱이 납작해졌어. 저 정도 강도인 거야. 어머머머. 어머. 야, 소화기를 세상에. 저렇게 센 거에 끼면 어우. 너무 무서운데요? 너무 무서워요. 보셨던 것처럼 제조업 끼임 사망 사고의 약 60%가 뭐 정비를 하러 들어갔다거나 보수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더 안타까운 거는 이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결국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했다는 게 더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참 힘들었던 이 끼임 사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끼임 사고 예방하기 위해선 정비나 보수를 하기 전에 그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하는 게 네. 기본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꺼야죠. 꺼야 되는 건데 차단기부터 다 내려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비 또는 보수 작업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전원을 켜지 못하도록 잠금 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안내 표시를 좀 크게 붙여놓는다던가 해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표시만 되어 있어도 이거를 일부러 작동을 하실 분은 없으실 텐데. 다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쵸? 몰라서. 그리고 만약에 또 끼일 위험이 있는 곳에는 신체가 닿지 않도록 안전 방호 덮개를 설치하거나
아예 작업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끼임 사고 꼭 근절되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진짜. 진짜 너무 힘들다 보는 게. 근절되지 않는 악성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위만 남아 있는데요.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의 40.5% 무려 347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입니다. 근절되지 않는 악성 사고 1위는 추락입니다. 그치. 제일 많지. 그럴 것 같아요. 건물 공사 현장 지상 8층 높이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폭이 좁은 외부 비계 작업 발판 위에서 잠깐 중심을 잃으면서 2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그리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하지만 사다리 위에 서서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위태로워 보이고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순간 손을 놓치면서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추락 사고의 대부분이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2.5m 이하의 낮은 높이에서 떨어져도 네. 16.2%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꾸 추락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건지 두 분께서 VR을 체험을 하시면서 한번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때요? 아니 이거는 높은데요? 괜찮아요? 이거 못 가 지금 일단. 딘디 씨 일어났어. 이게 없어 일단. 유나 씨 괜찮아요? 무서워요. 너무 높아요. 아 저렇게 올라? 뭐야? 어이구 저기 계시네? 뭐야? 누군데? 아니 저걸 자꾸 너무 리얼해. 유나 씨 괜찮아요? 너무 무서워. 어떡해. 이거 너무 깜짝 놀랐다. 어땠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또 눈물 맺혔어. 어떡해? 진짜 실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실제 현장 같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너무 되겠다. 위험해요. 너무 너무너무 위험하다. 위험해요. 예. 아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해? 어머! 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단이랑 다 사라졌어. 이제 이 안전보험이 없어. 여기 어떻게 해요? 이거. 만들어. 이게 없어진다고? 이게 없어져? 이거 없어져 어떻게 다? 야 이러면 어떻게 다녀?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해요? 왜 이래놓고 일을 하래?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는. 오우. 아니 저게 없으면 피곤해. 아니 저게 없이 일을 하는 현장은 일을 안 해야 맞는 건데. 이런 현장에서는 진짜 안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예. 올려보내도 안 되고. 예. 저런 데서 일하라 그러면 고소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저런 현장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더 와닿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해요. 너무 무서워. 한순간에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가는 추락 사고.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신경 쓰면 좋을까요? 예방법. 이건 너무 위험하다. 보기만 해도 무섭다. 이건 보기만 해도 너무 위험한데요, 저기. 무슨 깡이야 이건? 무슨 깡이야 이건? 안전한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그리고 이제 추락 방호망 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이 안전모잖아요. 그렇죠. 그치. 안전모, 안전대 필수잖아요. 방심하지 마시고 꼭 지키셔서 내 안전 제대로 플렉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락 같은 경우도 뭔가 이 정도 높이는 그냥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끼임 사고 같은 것도 그냥 뭐 항상 하던 일이고 지게차도 항상 하던 일이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험 확인은 꼼꼼하게, 또 안전 시설은 미리미리, 보호 장비는 항상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은 일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망사고, 추락, 충돌, 끼임, 질식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방법까지 다들 기억하셨죠? 네. 제가 오늘 사고 사례와 예방법 공부를 하면서 핵심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추락사고. 추락사고는 메고 걸기. 메고 걸기. 예, 떨어지지 않도록 메고 걸기. 끼임 사고는요, 켜기 전에 확인하기. 그치. 네, 켜기 전에 확인하기. 그리고 충돌 사고는 시야 확보와 안전거리 확보. 네. 그리고 질식 사고는요, 환기가 정말 필수라는 사실 다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자가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 안전 절대 놓치지 말고 플렉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예방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그게 안전을 플렉스해야 할 이유인 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예방해서 이런 사고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플렉스 해야 되는 건 그쵸? 나잖아요. 그럼요. 그쵸, 내 그쵸. 목숨, 내 안전. 네, 제일 멋있는 포즈로 한번 마지막 가죠. 안전 플렉스!